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인이 사건 세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지난달 두 번째 재판에서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그리고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출석해서 정인 양의 학대 사실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 이번 3차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두 3번에 걸쳐 양부모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 양모 장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했던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그리고 양모 장 씨가 지난 2019년 입양가족 모임에서 만난 이웃 주민인 장 씨의 지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3명은 각자 정인 양의 사망 경위에 관해서 법정에서 그 내용을 증언했는데, 로운TV에서는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 절차에 나온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인이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과 사망 당일의 경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전 증인신문에서는 양모 장 씨가 지난 2019년 입양가족 모임에서 만난 이웃 주민인 양모 장 씨의 지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 그 증언 내용을 통해서 정인이가 그동안 양부모로부터 어떻게 양육받아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증인에 대해서는 A씨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달 동안 15차례 정도 양모 장 씨를 집 밖에서 만났는데, 양모 장 씨가 이 가운데 5차례는 정인 양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양모 장 씨가 키즈 카페를 가도 친딸은 데리고 나오면서도 정인이는 데리고 오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A씨가 양모 장 씨에게 정인이는 왜 나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양모 장 씨가 정인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를 우려했었는데, 아이가 3시간 넘게 자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혼자 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놀란 적이 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또한 양모 장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혼자 내버려둔 채 외출했다고도 밝혔는데, 지난 9월경에는 양모 장 씨가 정인 양을 혼자 내버려둔 채로 거리가 먼 키즈카페에 방문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 초 양모 장 씨와 경기도 김포시 한 카페에서 만났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시 양모 장 씨가 정인 양을 빈 차에 혼자 둔 채로 1시간이 넘게 카페에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당시 양모 장 씨는 정인 양이 중간에 잠이 들어서 차에 두고 왔다면서 휴대전화 하나를 두고 왔기 때문에 아이가 울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혼자 있을 정인이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양모 장 씨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들을 안심시키려 했다고 하면서 양모 장 씨가 그 후로도 한동안 카페에 머물렀고 식당으로 향할 때가 되어서야 정인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진술도 덧붙였습니다. 이 당시 A씨는 카페에서 1시간 이상 머무르다 보니 정인 양이 걱정이 되어서 자신이 직접 주차장에 나가 확인해봤다고 하면서 자신이 확인한 바로는 아이가 카시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원래 아이가 둘이 있으면 둘 다 데리고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도 여러 차례 동반하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A씨의 증언을 통해서 평소 양모 장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이와 관련해서 양부모와 식당에 간 사실을 진술하면서 평소 정인 양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던 양모 장 씨의 설명과는 달리 정인 양이 주는 대로 음식을 잘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A씨의 증언을 통해서 양모 장 씨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양모 장 씨는 정인 양에게 맨밥과 상추만을 먹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아이에게 거의 맨밥만 먹여서 A씨가 다른 반찬도 먹여보라고 권했지만 양모 장 씨는 간이 되어 있는 음식이라 안 된다면서 끝까지 밥과 상추만 먹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3월 정인이를 처음 봤을 때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건강한 모습이었고 얼굴도 하했었다고 진술하면서 입양 초 건강했던 정인 양이 시간이 지날수록 수척해져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 8월쯤 정인이를 다시 봤을 때는 얼굴이 까맣게 변해 있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으며 허벅지에 얼룩덜룩한 멍과 같은 자국도 보였고 이마에 상처의 흔적도 있었다며 당시의 정인이의 모습을 회상했는데요. A씨의 이러한 증언은 종전 시간에 살펴봤던 정인 양의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교사가 했던 증언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신빙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A씨는 처음에 정인이 몸에 있는 상처를 발견했을 때는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딪혀서 다친 줄 알았다면서도 갈수록 정인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고 살도 빠져서 걱정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 양모 장 씨가 정인이가 잘 안 먹어서 살이 빠진다고 답변은 했지만 자신과 있을 땐 정인이가 너무 잘 먹어서 의아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A씨는
정인이가 학대가 아니라 놀이터에서 다친 적도 있다는 양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놀이터에서 그런 큰 부상이 생길 만한 사건은 없었다고 답변하면서 양모 장씨가 놀이터에서도 정인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의아했다는 증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오후 증인신문에 출석했던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의 증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에 대해서는 B씨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B씨는 양모 장씨가 정인 양을 방치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B씨는 정인이의 양부모가 지난해 5월쯤 이사온 뒤에 아기들이 있어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다면서 빵을 들고 인사하러 와서 이 부부를 처음 알게 됐지만 양모 장씨 부부와 왕래하면서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정인 양이 사망했던 지난해 10월 13일 당일에 자신이 지득했던 당시의 경험에 대해서 특히 자세히 증언을 했는데요. B씨는 그날 저녁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진동이 여러 번 발생했다고 증언했는데, 그러면서 B씨는 당일에 들었던 진동과 관련해서는 헬스클럽에서 남성들이 드는 무거운 덤벨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나는 쿵 소리처럼 둔탁한 소리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됐다면서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확실히 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위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헬스장을 10년 넘게 다녔는데 옆에서 남성 회원들이 덤벨 드는 모습을 많이 봤다면서 자신이 사건 당일 들었던 소리가 덤벨 소리와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상세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어서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B씨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정인 양이 복부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망 경위에 보다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언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B씨는 큰 소음이 들린 것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다고도 진술했는데, B씨는 사건 당일로부터 약 2주 전인 추석을 전후로 해서 집에 혼자 있는데 위층에서 여자의 큰 고성과 함께 벽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큰 소음을 자주 들었으며, 심한 날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몇 시간 동안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성인 남성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면서 당시에는 자기 혼자 집에 있었던 상황이라서 윗집에 올라가 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B씨는 당시 위층에 항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낮에 혼자 있으면 많이 참는 편이다. 혹시라도 부부싸움이라면 가서 자신이 배를 눌러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참았다고 법정에서 답변했었는데, 이와 같은 B씨의 증언은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B씨의 진술로 보면 B씨는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큰 소음에도 특별히 위층에 따로 항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10월 13일 사건 당일에는 B씨는 진동과 함께 큰 소리가 나자 위층에 올라가서 어떤 일인지 기어이 확인을 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B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10월 13일에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평소의 정도와는 달랐다는 것인과 동시에 좀 더 나아가서는 해당 소음이 정인이에게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음이라고 가정을 하여 추론을 해보자면 10월 13일에 가해진 가해행위는 평소에 가해진 정도보다는 훨씬 정도가 심한 특별한 가해행위가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B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들었다고 하는 소리의 정도와 관련해서도 자신도 손자가 6살이라서 가끔 와서 뛰어놀면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층간소음은 참지만 그날은 소리가 너무 심했고 그 소리가 4번에서 5번 정도 들렸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소파에서 뛰는 것도 아니고 아기가 뛰는 것도 아니고 1번에서 2번도 아니고 진동이 심하니까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올라가서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덧붙임과 동시에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였다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B씨는 10월 13일 오전 9시 45분경 양모 장씨 집으로 올라가서 양모 장씨를 마주하게 됐는데, 당시 양모 장씨는 휴대전화 가로 길이 정도만 문을 열고 B씨를 마주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가 그 틈으로 집안 내부를 살펴보니 양모 장씨 옆으로 첫째 딸로 보이는 아이가 있기는 했지만 집안 내부에서 아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사건 당일 B씨가 마주한 양모 장씨는 다소 의외의 모습을 보였는데,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양모 장씨는 어두운 얼굴로 당시 울고 있었고, 장씨의 모습을 보고 부부싸움으로 오해한 B씨가 혹시 부부싸움이면 내가 신고해주겠다고 하자 양모 장씨는 남편은 지금 없다며 계속 울면서 죄송하다, 지금은 얘기할 수 없으니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한편 B씨는 평소 장씨 얼굴이 매우 어두워서 장씨의 남편에게도 장씨가 우울증을 앓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양모 장씨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마치 우울증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양모 장 씨에게 아프면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양모 장 씨는 B 씨가 증언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B 씨가 들었다는 소음이 정인 양에 대해서 가해진 가해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소음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B 씨의 증언은 정인 양이 사망한 10월 13일 당일에는 평소보다도 더 심한 학대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16개월 된 아이가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결론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의미를 가지는 증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